지난달 일본 자민당 재정건전화 추진본부 회의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회의 제언안에 있던 최근 많은 정책이 실시됐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최저 수준? 초임이 30년 전과 다르지 않아 국제적으로 싸구려 일본이 되고 있다는 문구 때문이었는데요. 회의에 참석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에 격분해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거냐며 누가 해당 문구를 넣었는지 추궁해 큰 소동이 빚어졌었습니다. 아베파의 강력 반발에 논란이 된 문구들은 결국 삭제됐습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으며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4일 교토시 내에서 강연, 적극 재정 등을 내세운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라의 빚이 1000조 엔을 넘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는 강연에서 2012년 정권 출범 당시를 회고하며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빠진 상황을 바꿀 방법으로 과감한 금융화나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국채는 충분한 신용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아베노믹스로부터 궤도 수정을 시사해온 기시다 내각은 지난 1일 간판 정책으로 내세워온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안을 공표했습니다. 핵심은 임금 인상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소비를 활성화해 저성장 악순환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를 건져내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모든 근로자들의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 약 1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임금 인상은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리기만 할 것이란 회의론에는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도 수십 년간 그대로였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같이 뛰지 않아 가계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엔저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무역 흑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리먼 사태 이후 이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대거 이동시킨 탓에 예전과 같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저가 수출에 큰 도움은 안 되고 물가만 밀어올리는 소위 나쁜 엔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쁜 엔저를 막아야 하나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60%에 달하는 부채 탓에 금리를 1%만 올려도 이자 부담만 4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은행은 미국 연준의 이딴 금리 인상에도 금융 완화를 고수하는 이유로 엔저가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의 플러스이고 경기 활성화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지속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이상 벌어질 경우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수요 부족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극복하려 하지만 나쁜 엔저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민을 포함한 언론들은 직면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아베 전 총리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비판하는 자를 색출하려는 행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정책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책임이 일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의 뻔뻔한 행동이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화자찬만 하는 사람. 재임 중 자신이 한 정책에는 일체의 잘못이 없으며 내가 한 일은 모두 옳았다고 우기는 정신 상태를 보아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확실히 내건 세계의 화살은 당초엔 기대에 부응할 듯 싶었으나 올바르게 실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그쳤고 2년째부터 긴축 재정과 과격한 구조 개혁을 추진해 귀중한 국민 공유의 재산을 차례로 외자의 매도에 자국민의 빈곤화를 촉진했다. 재정 불안이 없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왜 자신의 재임 중에는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건가? 그 배경으로 맹우로서 내각을 지탱하고 있던 아소씨가 재무 대신에 취임 후 긴축 지향으로 변절한 것이 있다. 아소씨가 반기를 들면 아베 정권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기에 아소씨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듯 앞으로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적도 없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어떨까? 일본의 전직 총리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입맛에 맞았던 건지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다. 보도도 이런 성과도 없는 사람을 다룰 생각이라면 차라리 모든 정치인의 나날의 활동을 기사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들도 선거 때는 나라를 바꾸자고 했을 텐데 일본은 그 당시의 일을 아무도 기사로 삼지 않는다. 일본 정치는 결국 정당에 따른 정치로 정치인들의 개인 의욕 따위는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국제공헌 등도 분명 기대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의욕투성이었던 아베 의원은 빨리 정치인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에 대해 추앙하는 명예와 세금이 너무 아깝다. 그는 실제로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감당은 모두 아베 의원의 가족 모두가 감당하면 그만이다. 이분의 금융정책이나 화폐로는 1차 집권, 아베노믹스의 초반까지는 옳았다. 아베 내각의 가장 큰 실수는 소비 증세를 2번이나 한 것이고 이후 긴축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의 몸이 된 지금 정말로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재무부의 대죄와 자신의 실수를 제대로 말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필요한 것이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긴축 경제치인 기시다 총리를 폭주시키지 않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며 자민당의 당리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절대로 이 내각을 오래 지지할 수 없다. 확실히 지금은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개인의 책임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지만 정치인의 발언으로서는 위기감이 부족하다라는 게 맞는 듯 싶다. 경상수지도 흑자이고 단번에 엔화 약세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쇠퇴선상에 있음도 변함이 없다. 더구나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니 언제 엔화가 폭락할지 혹독한 엔화 약세로 인한 생활고는 기정사실이 아닐까. 일본에는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는 패거리들이 많은 것 같다. 흩뿌리기만 하지 말고 낭비 삭감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당연히 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제부터 정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진행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노동자 인구가 일정 수 있으면 빚이 있어도 줄타기로 어떻게든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동차 정도가 끝이다. 전기차 보급으로 이마저도 해외의 점유율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고 무생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빚도 급격히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해도 전혀 설득력이 없어. 그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받고 싶은 것뿐이잖아? 그렇지, 아베 씨. 아베노믹스 덕분에 물가는 오르고 가처분 소득은 줄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어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수십 년간 일어서지 못하고 엉덩이로 바닥 청소를 하게 생겼어요. 역시 푸틴과 같은 미래를 꿈꿔온 것인지 일본을 쇠퇴시키는 것에는 인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아베 씨가 볼 때 큰 논점일 것이다. 한 명의 서민으로서 말하자면 광열비를 비롯한 다품목의 고물가에 더해 어디까지 가게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금이 더 오를지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베노믹스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해줬으면 한다. 안타깝게도 후세에 비춰보면 아베 씨는 일본 경제 파탄의 원흉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다. 발을 들여놓았어도 1, 2년 안에 그만뒀어야 했다. 원래 국채는 빚이 아니니까. 일본은행 발행분 국채는 단순한 정부 주도의 통화 발행으로 인플레이션 비율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면 될 뿐이다. 디플레이션으로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가 억제되는 것이 훨씬 나쁜 영향이다. 재무부는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곳곳에서 뿌리고 있겠지. 정말로 빌어먹을 조직이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게 맞다. 금융 완화를 통한 엔저, 주가 상승 유도로 대기업과 부유층을 벌게해 자민당 지지층을 만족시켰으니 크크. 문제는 실질임금 저하와 소비세 증세 등으로 국민 살림을 압박해 경제 격차를 벌렸다는 것. 국민 대다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 지갑 생각밖에 하지 않는 정치인, 공무원들만 가득해서 걱정이다. 실제로 그렇게 떠들어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고 쓰레기장을 치워봤자 결국은 쓰레기장이라는 사실과 그런 이들만 가득한 것만으로 빚을 줄일 수 없는 것은 필연이지 않을까? 그런 말은 국민을 절대 파산시키지 않겠다는 목숨을 함께 걸고 말해라. 엔화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가? 기업과 국민의 자산을 이미 크게 줄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져라.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담은 코멘트가 많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